(5분) 동안의 통찰. 몇 년 전 몇몇 유튜브 개인 채널의 수익이 대형 방송사의 전체 수익을 앞선다는 기사가 나와 이슈가 되었다. 기성 언론과 미디어는 점점 시청률의 급격한 저하를 체감하며 위기감을 느끼고 재빠르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지가 오래다. 그렇다. 그야말로 우리는 디지털 혁명이 이끄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보다 힘을 실어 표출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찾기만 한다면 그곳은 상당한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역할과 영역 구분조차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헌데 모두가 내가 진짜라고 외치며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수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그 정보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구분할 수 있을까? 예로부터 언론은 권력을 지녔다. 한마디로 여기 보세요 하고 대중이 무엇을 보아야 할지 골라주며 관심의 초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또 다수가 보고 있으니 광고 등을 활용해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디지털 혁명을 통해 기성 미디어가 독점했던 이 두 가지 힘은 다수가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힘을 나누어 가지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기성 미디어가 무엇을 보아야 할지 골라주던 시대에는 내 취향과 좀 다르거나 잘 보지 않던 것도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허나 근래에는 무엇을 볼지를 소개하는 이 중대한 역할이 인공지능에게 맡겨진 것이다. 알고리즘의 성실한 열릴 덕택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취향에 따라 계속 보는 것만 보게 된다. 그러니 아무리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만한 질 높은 컨텐츠가 제작된다 하여도 보는 사람만 볼 확률이 높아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보와 시대에 서로 다른 생각과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정보를 교류하기가 더 어렵게 된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데, 디지털 뉴 미디어는 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인 플랫폼만을 제공하며 컨텐츠 제작에 관여하지를 않는다는 거다. 사회적 통념을 심각히 위반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막지 않으며 무엇을 만들지는 철저히 일반 제작자에게 맡긴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이유로든 사람들이 찾기만 하면 그것이 돈이 된다는 거다. 그러니 경제 논리의 효율성에 의해 점점 오로지 욕구만 자극하여 쉽게 돈이 되는 컨텐츠가 양산되기 쉬운 상황이 된 것이다. 모름지기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에 입각한 정보일수록 어렵고 덜 분명하며 회색 빛깔을 띠며 답답해 보이는 법이고, 반면 주관성이 강할수록 쉽고 자극적이고 속 시원히 우리의 욕구를 해소해주며 흑과 백으로 입장이 분명할 확률이 높은 법이다. 그러니 경제 논리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객관적 태도를 지향하는 것은 투자한 노력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한마디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품이 된다. 그것을 알면서도 제작자들이 객관적 정보를 취합하려는 노력이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가 된 것이다. 잠깐, 그건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당신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공교롭게도 정확히 그렇다. 물론 나도 대중성과 재미, 그리고 정보의 객관성 사이에서 항시 고민을 하며 조금씩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조회수를 보며 보다 자극적으로 만들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는 물론 어느 정도의 타협은 불가피하다. 허나 종종 자본주의와의 타협이 도를 넘어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 채널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정보의 정확성과 전문성이 중시되는 언론과 건강 문제와 관련한 채널들이 그렇다. 신체 혹은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위험해 보이는 정보를 정답처럼 유포하면서 교묘히 관련 상품을 팔고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않고 온라인에서 심리 상담을 하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학습 자료로 권고하고 상품화하는 경우들이 그것이다.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통해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고 마녀 사냥을 일삼는 언론 분야의 심각성은 말할 것도 없다. No. 관련해 나는 정보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구분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기준을 꼭 살펴봐야 한다 생각한다. 첫째, 한계를 얼마나 설정하고 있는가이다. 모름지기 대부분의 논문은 해당 연구의 한계를 명시하며 끝을 맺는다. 아무리 위인으로 평가받는 훌륭한 학자의 이론들도 학술 자료로 쓰일 때 그에 대한 비판과 한계를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전문성의 제1조건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종종 소위 전문가의 의견이나 과학 이론이 교묘히 한계를 명시하지 않은 채 음모론의 근거로 쓰이고 정치적 목적 등 인간의 욕구와 만나 오용되는 경우를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무 권위에만 힘입어 정답처럼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지, 그 내용이 너무 극단적이지는 않은지를 보고 그 한계를 꼭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해당 분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면 더욱 그래야 한다. 둘째,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였는가이다.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물론 해당 인물의 학력이나 자격증 등은 좋은 정보가 된다. 하지만 민간 자격증을 돈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남발하고 멤버 유지와 같은 민망한 논문으로도 학위를 주는 세상이니 그것이 온전한 필터링을 해주지는 못한다. 그러니 어렵지만 정보를 취하는 사람이 직접 컨텐츠를 접할 때 그 신뢰성을 몇 가지 척도로 가늠해 보는 것이 좋다. 대체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일수록 그것이 자신의 주관적 견해인지 연구 자료에 기반한 것인지 권위자의 말인지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다. 혹은 간혹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정답처럼 표현하더라도 한계를 함께 밝히는 경우가 많다. Nice. 또 발언 당사자가 어떤 이해관계와 엮여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엮여 있을수록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훼손될 소지가 높다. 실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판단의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 한계 설정과 객관적 태도라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잘 충족한 사람들이 보다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끝.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빠르게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